않습니다. 그 누구도 저 쓰레기 소각장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제2소각장이 만들어지고 있는 데 대해서 용성면에서 혹은 경산시에서 책임져야 될 만한 양반들이 전혀 신경을 써주고 있지 않습니다. 경산시 의원들, 우리 주민들 편은 아닙니다. 경산시장, 우리 주민들 편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손으로 뽑아주었던, 우리가 정치 농사를 잘못해서인지 쭉쟁이들만 뽑아놓았습니다. 그 누구도 주민의 편에서 주민들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아먹고 있는 공직자들이, 공무원들이 전혀 주민의 편에 서서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는 제2소각장 정설,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용성 주민들의 힘으로 청도, 검천면 주민들과 단합해서 막아내야 합니다. 자신들의 권리에 게으른 자 아무것도 누릴 게 없습니다. 용성 면민들의 권리, 용성 면민들의 생존권은 우리가 단결해서 쟁취해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권리 쟁취하지 않을 때, 우리가 우리의 권리 주장하지 않을 때 그 누구도 우리의 권리 지켜주지 않습니다. 소리 없이 쌓이고 있습니다. 소각장 죽음의 먼지, 우리의 몸에서도 쌓이고 있고 이 소중한 농토에서도, 우리 고향에서 소리 없이 쌓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우리 농토를 똥값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좀 여러분, 단결해서 제2소각장 정설 반드시 막아냅시다. 박정희 전 의원님 앞으로 좀 서주십시오. 예. 청도 투쟁위원회 임원분들 앞으로 좀 나와주시죠. 지금부터 경산 제1소각장 정설 반대 주민 기자회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있기까지 많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남산면은 현재 같이 하고 있지 못합니다. 용성면과 검천면으로 구성된 투쟁위원회에서 앞으로 이 투쟁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먼저 고문으로 계시는 지금 우리 고문단이 강정호, 최위건, 최기섭, 박정희 전 의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정호 상임 우리 고문님께서 지금 병종이라서 오늘 오시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위건 우리 고문께서 간단하게 오신 분들께 고맙다는 인사 말씀 해주실 겁니다. 용성 면민 여러분,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무덥고 일기불손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 면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날 지구상에서 가장 큰 문제가 환경입니다. 환경이 오염되면은 먼저 제일 첫 번째로 우리 건강에 문제가 옵니다. 두 번째로 먹고 사는 농작물에 막대한 피해가 옵니다. 오늘 이 공청회를 통하여 면민 여러분들의 일치 단결된 행동으로 우리의 소각장 정설이 부당함을 알려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한결같은 마음으로 일치단결하여 오늘 이 장소가 영원히 기억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 번 더 소각장 정설의 반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회원 면민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전 현직 의원님들이 참석해 주셔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 지역에서는 그 박정혜 전 의원님만 고문으로 오셨습니까? 오셨습니까? 명함 주시면 제가 소개드리겠습니다. 예. 안 올 수가 있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양성원입니다. 예. 영산시의회 배향선 의원님 오셨네요.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의원님이 주민들 앞에서 약속해 주이소. 제2소각장 터무니없는 정설 반드시 반대하는 입장 가지겠다는 약속할 수 있습니까? 예, 우리 주민들의 삶과 복리 정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함께하겠다는 분명한 확답 들었습니다. 양선 의원님의 앞으로의 향방 지켜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제1소각장이 들었을 때 유혈무역의 반대 입장을 주민들의 편에 서서 활동하셨던 박정혜 전 의원님의 간단한 인사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용성에 살고 있는 용성 주민이고 제가 6대 경산시 의회 활동을 한 박정혜입니다. 지금 굉장한 농번기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이 농사와 버금가는 중요한 산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 자리에 오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끝까지 여러분들 손 놓지 않고 함께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용성은 정말 경산 지역에서는 첫째 가는 청정 지역이고 아름다운 고장입니다. 제가 의원할 당시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선다고 했었습니다.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산시는 이것저것 많은 주민에게 편의시설이나 등등의 지원 사업을 내걸면서 강행을 했습니다. 또다시 10여 년이 지난 지금 2차 소각장을 새로이 짓겠다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주민들이 반대하면 할 수 없습니다. 용성 주민들의, 용성 면민들의 입장을 단호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주민들께서 끝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일심으로 끝까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개인 박정혜도 그렇고 제가 소속된 진보당도 여러분들과 함께 끝까지 함께해서 이 사안 함께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용성은 소각장 외에 음식물 쓰레기장이 있습니다. 아주 오랜 기간 용성 타 지역에서 용성에 들어가는 입구에 자리를 하고 있으면서 정말 큰 불편과 고민을 던져주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장이 있습니다. 제가 의원할 당시 그것들이 주민들에게 주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것저것 조치를 취하는데 그것들이 지금 하나도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철저한 감시와 주민들의 뜻을 공무원들이 주민들의 요구를 끝까지 챙겨 안을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감시하고 요구하고 촉구하고 투쟁으로서 이것을 막아내야 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게 음식물 처리장입니다. 그것과 함께 제2소각
소각장이 건설된다는 이 시국에 우리 면민들의 뜻을 확실히 보여줌으로써 용성이 찾아오는 용성, 살기 좋은 용성, 청정 용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현직 의원님께서 자신 있게 터무니없는 쓰레기 수거장 반대 입장을 표명해 주셨고, 전 의원님께서 과거에 그렇게 하셨지만 다시 한번 이 투쟁 사업에 같이 하겠다는 결의에 말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은 코로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모든 행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마스크 없으신 분들은 돈이 좀 덜더라도 약국에 가서 하나 사가 끼시고요. 아니면 옆에 분들한테 마스크 하나씩 좀 나눠 가지시는 그런 분위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마스크 안 끼신 분들은 옆에 분이 보시고 하나 나눠 주십시오. 오늘 이 총구석까지 취재하신다고 오신 우리 기자님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기자분들께 정론 집필 부탁드리면서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기자님들 고맙습니다. 정론 집필 부탁드리고, 우리 주민들 편에 서서 정의의 편에 서서 기사 잘 써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 투쟁위원회 사무국장을 맡고 계십니다. 김동욱 사무국장님께서 그간의 경과보고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김동욱입니다. 오늘 여기 용성 주민들 또 청도 근천 주민들 오셔가지고 용성을 구하고 또 나라를 구하고 또 지구를 구하는 환경운동으로 오신 것 같습니다. 경과보고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2008년도 경산시에서 주민도 없는 용산리 300m 반경 안에 소각장을 짓는다고 해서 주민지원기금 40억, 수건사업비 50억 이렇게 해서 공모를 해서 소각장을 지었습니다. 그 당시 200톤을 짓기로 하였지만은 주민들 반대 여론에 부딪혀서 100톤으로 짓고 다시 추가로 지을 때는 주민들과 협의하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1차 당시 때 보면 어떤 명분으로 소각장을 지었는가, 현재 가지고 있는 소각장으로도 충분히 운영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경산 인구가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치를 내어놓았습니다. 그 증가치가 바로 2016년도 경산 인구 36만 명이었습니다. 그런 명분으로 소각장을 지었고 2015년도부터 운영을 하였는데 지금 경산 인구가 26만 명 정도입니다. 벌써 10년 이상 지났는데 불구하고 10만 명 이상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경산시 의회 자료를 보면 소각장을 운영하는 2015년도부터 재활용 비율이 12.8%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 감소된 것이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진다고 참 희한한 일이죠. 그리고 다시 2차 소각장 70톤을 증설한다고 지금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굉장히 간단하게 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전략적 환경영향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100톤 이상 시설을 지을 때 해야 될 시설인데 100톤이 안 되니까 간단하게 영향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 소각장이 지금 지어지면 70톤이 아니죠. 170톤이죠. 전략적 환경영향평가도 진행되지 않았고 주민 동의도 없이 소각장 정서를 입지선정위원회에 상정을 했고, 그리고 또 터무니없는 아까 인구 증가 2030년에 또 한 번 우려먹습니다. 경산 인구가 42만 명이 된답니다. 또 주민들을 위해서 도시계획 인구를 조작을 해서 환경부 승인을 내려고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 내용들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이 내용들은 경산시의회에서 반대를 하고 또 주민들의 동의가 없이는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똘똘 뭉쳐서 앞으로 경산 소각장이 정설되지 않도록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차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소각장은 의구심을 가질 수 않을 수 없습니다. 경산시와 소각장이 과연 무슨 관계이길래 우리 환경과 지구를 위해서 쓰레기 분리 배출을 줄이고 또 줄여서
환경을 보호해야 될 경산시와 정부들이 왜 자꾸 태워서 없애야 하려고 하는 겁니까? 저는 소각장 업체와 경산시가 카르텔이 형성이 되었을 수도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차 소각장 때 계획했던 예상했던 그 경산시가 계획했던 거죠. 전부 거짓말이라는 게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쯤 되면 경산 인구가 36만, 40만이 돼야 되는데 여전히 경산 인구는 27만 정도죠. 언니 27만 정도죠. 27만, 28만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36만, 40만 인구가 늘어난다는 기준으로 저 소각장을 건설했는데 여전히 경산 인구는 27만에 머무르고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정설을 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상임 수행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박은수 상임위원장님께서 기자회견문 달금 1시간 걸리는데 여러분들 지겨울 것 같아서 단 3분 만에 읽을 수 있도록 초기하겠어 기자회견문 낭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언리의 사람 박이수입니다. 제가 오늘 발전협의회 회장님이 개인 사정을 참석을 못 하셔가지고 부회장인 제가 기자회견 문을 낭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지킬에 힘쓰시는 언론사들 기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첫째, 경산시는 우리 용성면 용산리 247번지 일원에 폐기물 소각장을 정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여 우리 주민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둘째, 우리 용성면민은 1차 소각장을 설립할 당시 주민들과 약속한 7가지 내용 중에 5가지가 지켜지고 있지 않으며 이를 먼저 이행한 후에 착수하여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셋째, 소각장을 30% 이상 정설하거나 소각 대상을 변경할 때는 소각 대상이라면 소각물 내용입니다. 변경할 때는 입지 선정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하고 각종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절차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는 주민들의 요청에 불응하고 있으며 남부지역 식수원인 운문댐의 오염을 걱정하여 피해 상황, 피해 영향, 예상지역과 주변 농작물에 각종 병해충이 심각한데도 조사 요청을 하였으나 법에도 명시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넷째, 이번 소각장 정설을 우리 주민들은 받아들일 수 없기에 반대 투쟁을 이어갈 것이며 소각장 관련 공청회가 열리는 오늘 2021년 8월 14일 용성면 행복나눔센터 앞에서 소각장 정설 상황에 대한 폭로 및 우리 주민들의 요구를 알릴 것입니다. 이에 지역민들이 해당 소식을 널리 알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생업을 종사하고 있는 우영기입니다. 지금 저희 경산의 모든 쓰레기는 지금 용산리에서 태워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산 공무원들은 가장 쉬운 방법을 택했습니다. 소각장 지어가지고 소각장이 넘치니까 70톤을 더 정설해가지고 계속 태우자. 태우는 먼지는 누가 마십니까? 다 우리 주민들이 마시고 있습니다. 근데 그 쓰레기는 어디서 나옵니까? 경산에 온데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다 쓰레기를 용성으로 가져옵니다. 그 왜 우리 동네에서 태워야 됩니까? 그리고 경산시 공무원들은
쓰레기를 줄이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쓰레기를 근본적으로 줄일 노력을 해야 되지, 소각장을 만들어가 자꾸 더 태울 생각만 하지 말고 쓰레기를 줄일 생각만 해보십시오.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쓰레기 총량제를 합시다. 부자들은 소비를 많이 합니다. 무조건 쓰레기 봉투 사가지고 담아가 내면은 그거 다 소각장에 가서 소각합니다. 그 돈 많은 사람들은 그러면은 많이 소비해도 됩니까? 많이 내도 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로 해서 우리는 다 무조건 봉투 사가지고 쓰레기만 담으면 우리 용성에서 다 처리를 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럴 때 다 같이 모여서 저는 이번 기회가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그 시발점, 그 촛불의 그 씨앗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은 우리는 지금 쓰레기 소각장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것이 더 큰 불로 번져가지고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그 촛불의 씨앗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오산 사는 임채관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참 생각이 참 이상하게 드는데 40년 전에 나락 매상 때문에 배문했던 게 생각입니다. 이제 나이 70대가 온갖 기다 생각했는데 아무튼 간에 이 소각장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대대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안 되고 실제로 애비 자식 없습니다. 만약에 더 이상 확장을 한다든가 있는 것도 쫓아내. 그런 판국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시고 뭐 오실 때 어떤 마음을 먹고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내 2대, 3대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절대로 안 된다고 앞장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맞지 않는 대규모 소각장이 용성에서 건설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정책이 있습니다. 쓰레기 봉투 실명제, 그 다음에 소규모 쓰레기 소각장 건설을 통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그 지역 쓰레기를 책임지는 형태 등등 굉장히 괜찮은 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책 전혀 고민하지 않는 것이 경산시의 형편입니다. 이런 쓰레기 같은 정치인들이 이 쓰레기 같은 정치인들이 법과 제도를 책임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도토농사, 벼농사 똑바로 지어야 하지만 정치농사 똑바로 지어서 우리 주민들에게 등 돌리는 저런 의원들 다시는 뽑아주면 안 됩니다. 솔직히 경산에서 괜찮은 시의원 한두 명만 있어도 이런 일 일어날 수 없습니다. 명심합시다. 마지막으로 구호 세 가지 외치고 마칠 겁니다. 이거 처음 해보기 때문에 연습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제가 뭐 딱 외치면서 반대한다 그러면 손 딱 올리면서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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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용성청도 농사 망치는 제1소각장 건설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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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한다. 야 이거 될 것 같다 이거. 주민 입장 무시하고 소각장 자본 옹호하는 경산시는 각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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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성으로. 맨날 집회하는 사람보다 훨씬 낫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은 공청에 들어가고요. 주민분들은 코로나 방역 수칙 지켜가지고 창문으로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중소년이 발언 꼭 한번 하고 싶다는데 한번 둡시다. 기회. 박수! 네, 청소년은 아니고요. 지금 경산시 용성면에서 살고 있는 28살 우승현이라고 합니다. 이 작년 홍수 그리고 이번 폭염 참 이상합니다. 저도 이제 20살 중반이 들어서 이제는 사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들이 이제 이상하게 변하고 있는데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 싶어 저는 책을 읽고 쓰레기를 주웠습니다.
그리고 빨대를 사용하지 않고 텀블러를 씁니다. 분리배출을 잘합니다. 그리고 새 옷을 하지 않고 웬만하면 구제 샵을 이용한다던가 어떤 물려받는다던가 그런 방법으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희 이제 아버지께서 그렇게 죽는 거 말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와서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면 좋겠다고 해서 저번 이제 용성명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를 참여를 했습니다. 그때 들은 PPT와 자료들 저도 다 보았고요. 제가 이런 곳에 오지 못했다면 글로만 보고 책으로만 봤다면 너무 맞는 말 같았습니다. 오염 수치, 악취 수치 모르지만 다 아니라고 하니까 그렇겠구나 하고 넘어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농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무엇이 맞는지 정말 너무 헷갈려졌습니다. 저번 환경평가에 있을 때 아빠가 그냥 가기보다는 정말 너 눈으로 매립장과 소각장을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말문이 막혔습니다. 도시에서 사는 저는 그냥 쓰레기 종량제 몇백 원 하는 것을 사서 그냥 넣어 놓으면은 저녁에 넣어 놓으면 아침에는 사라집니다. 일하시는 분들이 새벽에 정말 열심히 다 수거를 해가셔서 저는 이 도시와 이 지구가 깨끗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 눈으로 어디에 쌓이는지를 보았을 때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냥 그저 묻고 태운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번 기회로 어른들이 저희 이제 20대, 30대가 살 수 있는 환경을 정말 잘 구축을 해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떨리는 마음이지만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오늘 날씨가 너무 덥지 않아서 다행이고 저도 열심히 제가 할 수 있는 부분, 아빠에게 부탁받은 부분을 열심히 할 테니까 모두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공청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공청회장으로 함께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제 주민 측 의견 진술자 분들께서 네 분이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를 기준으로 좌측부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카톨릭대학교 산업보건학과의 양헌호 교수님이십니다. 예, 아까 이제 두 번째 앉아 계신 분은 아까 기존에 소개드렸던 것처럼 청도군 근처면 주민대책위원회 조영기 위원장님이셨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저희 공익법률센터 농건의 하승수 대표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영성면 주민대책위원회 윤병태 집행위원장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제 우측에는 환경영 평가 분야의 덕영 엔지니어링의 김만덕 대표이사이십니다. 네, 우선은 먼저 순서를 이제 주민 측 의견 진술자 분들께서 조금 발언을 전체적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덕영 엔지니어링의 김만덕 대표이사께서 답변 내지는 더한 설명을 좀 할 거고요. 그렇게 진행 이후에 앉아 계신 주민들께서도 질문이 틀림없이 있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들어보시고 의문이 되시는 부분들을 또 질문을 해주시면 그거에 맞춰서 답변들, 김만덕 대표 이사뿐만 아니라 지금 같이 오신 다른 분들도 답변을 해주실 겁니다. 자, 그러면 혹시 그 주민 측 의견 진술자 분께서 혹시 먼저 네. 조금 저기 전대 비용병입니다. 조금 근본적인 질문을 좀 드릴게요. 만약에 2010년도입니까? 처음에 소각장 200톤 규모에 맞춰서 건립 계획이 다 되었다면 실제로 100톤밖에 안 했잖아요, 그죠? 200톤 규모에 맞춰서 모든 법적 절차적 가자가 없이 다 성립되어 있다면 지금 이 자리가 왜 필요한 거죠? 왜 또다시 공청을 해야 되고 설명을 해야 되고 뭐 이런저런 복잡한 절차를 해야 됩니까? 만약에 2010년도에 모든 그 절차상의 가자가 없이 법 절차가 다 끝났다면 그냥 지우면 되는 거잖아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입지 선정위원회로부터 다시 동의를 받아야 된다거나 주민들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된다거나 이런 법적 절차가 있기 때문에 아니면 다시 환경법에 관련되는 소각장 정설이라든가 건립에 관계되는 법규가 바뀌었거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다고 생각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듣고 싶다.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답변할까요? 예, 윤병태 대표님께서 주신 의견을 제가 사업자 측 의견 진술자로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당초에 200톤으로 해서 200톤 용량의 소각시설을 경산시에 설치하겠다고 입지 승인 무시까지 받았는데 그때는 이제 입지 선정위원회를 다 거쳐서 입지 선정 고시를 했는데요. 그때 승인 고시된 내용이 1차로 100톤을 먼저 설치하고 나중에 정설해서 2차로 이제 100톤을 하겠다고 그렇게 이제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서 지금 현재는 이제 정설을 100톤 하겠다고 한 것이 여러 가지 사회 여건과 그리고 폐기물 발생량이나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좀 이제 바뀌게 돼서 지금 70톤으로 이제 줄어든 거거든요. 통상적으로 볼 때 그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은 소각장 100톤 이상일 때는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200톤을 승인 고시를 받고 1차로 100톤을 설치하면서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그리고 사후 실제로 이제 설치가 되고 나서 시공 시부터 운영 시까지 계속 사후 환경영향 조사를 수행하면서 실질적으로 피해를 받는 그 주민들이 어디까지 될 것이냐를 이제 폐촉법에 따라서 폐기물 설치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환경상 영향 조사를 주민대책위원회에서 업체를 선정을 해서 환경상 영향을 수행해서 그 피해 받는 그 원래는 폐촉법에는 반경 300m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이내에 간접 영향권으로 해서 그 영향권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보상할 수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환경상 영향 조사를 왜 하느냐면 300m보다 더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환경영향 조사를 환경상 영향 조사 업체를 그 전문기관을 선정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지금 수행을 하고 있죠. 근데 지금 왜 또 주민 설명을 70톤 정설을 하는데 그때 받아서는 끝나지 왜 환경영향 평가를 또 하고 그리고 주민 설명을 하고 공청회를 하느냐?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영향 평가법에 100톤에 당초에 200톤을 승인을 받았는데 지금 현재 70톤을 전설하는 것은 당초보다 30% 이상 증가를 하거나 신설을 하게 되면 그 환경영향평가 재해비를 받도록 되어 있는 그것이 환경영향평가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70톤에 대한 것을 그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있고요.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면 주민설명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혹시 주민들이 공청회를 요구하게 되면 지금 공청회를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할 그 변호사님 말씀하신 거짓말하고 거짓말.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일단은 그 제가 그냥 여쭤볼게요. 2011년 12월에 그 민간 투자 사업 자원해수 시설 민간 투자 사업 그 승인 고시가 났거든요. 2011년 12월 8일 날 제가 보고 있습니다. 문서를. 거기에 소각 시설이 용량이 몇 톤으로 돼 있는지 아십니까? 민간 투자 사업 실시 계획 승인이 행정 처분이잖아요. 그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는 기존 소각장에 대한 행정 처분인데 그 경산시가 2011년 12월에 한 행정 처분에서 소각장 용량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1차로 아니 얼마로 돼 있냐고요. 행정 처분에서 그 중간 과정 빼고 최종적으로 민간 투자 사업 실시 계획 승인 고시가 이게 행정 처분이잖아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한 지금 소각장이 가동되고 있는 근거 행정 처분이 2011년 12월에 민간 투자 사업 실시 계획 승인 고시인데 거기에 얼마로 돼 있냐 이거죠. 실시 계획 승인 고시는 이제 공사를 하기 전 단계의 최종 인허가 단계인데요.
우리 지금 저는 그 2011년도 당시에 그 일을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그 사업주 쪽에서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사업자 측 조영규라고 합니다. 2011년도 실시계획 승인 통보에 보면 100톤으로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처리 용량은 33,000톤으로 연 33,00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잘 됐기 때문에 조금 근데 왜 많이 배고프느라고 주민들은 그런 거는 무시하는 그런 제가 좀 그냥 죄송하지만 제가 그냥 먼저 얘기를 몇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지금 사업자 쪽에서 나오셨는데 소속이 어디십니까? 영산 클린 에너지. 거기 법인격이 있나요? 지금 법인격이? 같이. 법인격이 있습니까? 아니 법인격이 있냐고요? 여쭤보는데. 법인격이 있습니까? 법인입니까? 같이. 아니 그러니까 법인이 아니죠. 그러면 아직 법인이 아니죠. 그럼 소속이 어디십니까? 저는 사업자 측. 아니 그러니까 어느 회사 최대 출자자 네, 최대 출자자가 어디죠? 환경시설관리. 환경시설관리 SK 그룹이죠. 네. SK 그룹 맞잖아요. 뭐 그건 뭐 속이십니까? 속이는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SK 그룹이 그거는 명확하게 이야기 안 하고 주민들을 무시하는 저사 지금 뭐야? 혹시 신문을 밝혀야지. 예, 그러면 제가 또 여쭤볼게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공청회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공청회를 법인격이 없는 주체가 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법적 책임을 지고 행위를 할 수 있는 건 자연인 아니면 법인인 거 아시죠? 예, 근데 자연인도 아니고 법인도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완전 이거는 완전히 모르겠네. 아무도 안 좋아합니다. 자체가 엉망진창이. 이러면 공청회 자체가. 여기 있어요. 제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기가 자체가 답변을 할 거 아니에요. 비겁적 하지 마세요. 아니 자, 듣고 싶지 않으니까. 잠깐만 저 말씀도 잠시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법인이 저희들은 민간 투자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법인이 설립이 되려면 공청회를 끝나고 실시계획 승인 전에 법인을 설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가칭입니다. 가칭. 법인 설립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 민간 투자 사업이라는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사업을 경산시에 사업을 대행하는 사업 대행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실시 협약이라는 그 행정 행위를 통해서 사업 시행자로 지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사업을 대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제가 이제 조금 제가 정리해서 좀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좀 먼저 좀 근본적인 문제를 한 두 가지 정도 짚고 그 다음에 좀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지금 이제 이 가칭 경산 클린 에너지 주식회사는 민간투자법, 그러니까 사회기반 시설에 관한 민간투자법이라는 법률에 의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설립 예정 법인이 사업 제한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제한 한 건 맞아요. 그리고 앞으로 법인을 설립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가칭 아직 설립도 안 된 법인이니까 사실은 민간투자법에 따라서만 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공청회를 하고 있거든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공청회는 만약에 이 경산클린 여기는 지금 공청회를 주최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법적 행위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민간투자법에 따라서만 움직일 수 있는 거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서 공청회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러면 경산시가 이걸 하든지 아니면 최소한 경산시에서 와가지고 책임 있는 사람이 와서 공청회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경산시에 책임 있는 분이 여기 와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사실은 이 공청회 자체가 이게 실체가 애매한 공청회인 거죠. 이런 이야기를 좀 먼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이제 이런 혼란이 왜 발생하느냐 하면 이게 이제 기존의 소각장 용량을 늘리는 문제냐 아니면 제2소각장을 짓는 문제냐 이
1차입니다. 근데 이게 보십시오. 이게 지금 사업 주체가 다르잖아요. 기존에 소각장을 하고 있는 회사가 우리가 용량을 좀 늘릴게. 그러면 그거는 용량을 늘리는 정설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별개의 회사, 아직도 만들지 않은 회사가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법적으로 용량을 늘리는 정설이 아니라 제2 소각장을 만드는 겁니다. 경산시에. 네. 그러면 제2 소각장을 만드는 절차에 따라서 절차가 진행돼야 되죠. 그러면 당연히 폐촉법에 따른 입지 선정 절차 따로 다시 거쳐야 되는 것이고, 환경영향 평가도 재협의로 되어 있는데 재협의가 아닙니다. 재협의가 아니라 이거는 새로운 환경영향 평가를 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왜 재협의 많이 들어보십시오. 만약에 이게 그냥 기존의 사업을 변경하는 거면 민간 투자 사업 실시 계획 승인을 다시 받을 이유가 없죠. 기존의 계획을 변경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새로운 실시 계획 승인을 받는 절차를 밟고 있잖아요. 이거는 스스로 새로운 사업을 하는 거라는 걸 지금 인정한 겁니다. 기존의 민간 투자 사업 실시 계획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변경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지금 실시 계획 승인을 밟겠다고 절차를 밟고 있는데, 그런데 왜 개척법에 따른 입지 선정 절차는 새로 안 밟고 환경영향 평가는 새로 안 하냐 이거죠. 이거는 서로 모순되는 행위를 지금 사업자 측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 편의에 따라서, 그죠? 그리고 이걸 왜 경산시가 이렇게 절차를 편법으로 하고 있는 걸 인정하고 있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지자체라면 이 사업을 설사하더라도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되잖아요. 이게 명백하게 사업 주체도 다르고 그리고 사업 방식도 다릅니다. 기존의 소각장은 BTO라고 해가지고 사업자가 어쨌든 이 손익에 대한 그러니까 수지가 맞느냐 안 맞느냐 부담을 사업자가 지는 건데, 지금은 BTOA라는 방식은 지자체가 만약에 이 소각장이 손실이 많이 나면 지자체가 손실을 부담해야 되는 계약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방식이 다르죠. 사업 주체도 다르고 그러니까 회사도 다르고 방식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새로운 민간투자 사업이라서 지금 본인들도 새로운 민간투자 사업 실시 계획 승인을 받겠다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거고, 그렇다면 당연히 환경영향 평가도 새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입지 선정 절차도 새로 발발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11년에 나왔던 실시 계획 승인에서는 명백하게 소각장 용량이 10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70톤을 늘리겠다는 건 기존의 입지 선정 절차를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죠. 기존의 200톤이라는 건 중간 과정일 뿐입니다. 중간 과정일 뿐이고 최종적인 결정은 100톤으로 결정이 난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업이, 새로운 회사가 새로운 방식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이건 새로운 사업인 거죠. 증설이 아니라 제2소각장입니다. 제2소각장이라고 정리를 하면 문제가 좀 분명해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세부적인 것 좀 한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한 가지는 뭐냐면은 만약에 이제 이렇게 제2소각장을 짓겠다. 그러면 어디에 입지를 정할 것인가를 논의를 해야 되겠죠. 경산시 차원에서, 그죠? 그러면 과연 이 용성면이 적합한 입지냐, 그 부분을 논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환경정의라는 게 있거든요. 환경정의라는 건 뭐냐면은 오염 원인자가 책임도 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용성면이 인구가 얼마 안 되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면 단위 지역인데 왜 용성면이 경산시에서 나오는 모든 생활 폐기물의 처리 부담을 져야 되느냐? 이게 이제 환경정의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입지를 따질 때는 사실은 지금은 환경정의의 측면에서 입지를 따져야 됩니다. 그러면 용성면에 지금도 100톤의 소각시설이 있는데 70톤을 여기에다가 더 이제 집어넣겠다고 하는 것은 제2소각장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환경정의에 반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환경정의라는 게 지금 환경 분야에서는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인데 그 점에 있어서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어쨌든 우리는 환경 문제는 사전 예방이 중요합니다. 사전 예방이라는 건 지금은 가능하면 대기오염 물질이나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도록 하는 게 최선의 대안인 거죠. 근데 지금 환경영향 평가 초안을 보더라도 안 짓는 쪽으로는 검토가 안 돼 있고 짓는 쪽으로 검토가 돼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대기오염 물질은 이 소각장을 지으면 대기오염 물질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저감 장치를 달아도 완전히 안 나오게 할 방법이 없다는 건 아까 말씀하셨고, 그렇다면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가 심각하고 우리나라는 지금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대기오염 문제가 너무 심각한 상황인데 어쨌든 소각장을 지으면 온실가스는 더 나오고
대기오염 물질도 더 나오게 돼 있고 누군가는 그걸 들어 마시게 돼 있는 거죠. 그렇다면 안 지을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를 검토하는 게 최우선인데 아까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세계적인 추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단 감량을 해야 된다는 게 최우선입니다. 그리고 재활용률을 높여야 된다. 그건 우리나라 중앙정부도 지금 그 방향으로 가고 있고 가령 뭐 서울의 어느 구청 같은 경우는 20%를 감량했다는 거예요. 최근 몇 년 동안 노력을 해가지고. 그리고 재활용률을 어쨌든 인천 같은 지역은 재활용률을 95%까지 높이겠다. 그게 인천시의 방침입니다. 그러면 사실 이건 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업체분들이 뭐 판단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업체분들도 이런 내용들 아실 거고 경산시가 이 문제를 접근할 때 사전 예방의 원칙에 따라서 접근을 하면 소각등을 안 짓고 감량을 하고 재활용률을 높이는 게 최선의 대안인 거죠. 그리고 만약에 정지해야 된다고 하더라도 환경정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렇게 용성면 지역에 또 다른 부담을 떠넘기는 건 그거는 환경정의 측면에서 맞지 않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단 지금 이 사업 자체는 절차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다시 새로운 절차를 받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그리고 지금처럼 절차를 생략하고 이 절차를 뛰어넘어가지고 진행하서는 안 되고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정의나 사전 예방의 원칙 차원에서 재검토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그런 내용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현재 그 법인 설립에 대한 문제는 아까 우리 그 조영조 본부장이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그 부분은 제가 넘어가고요. 그 실시객 그 2011년도에 그 실시객 승인을 받았다는 것 자체는 분명히 그 당초에 입지 승인을 2008년도에 입지 승인을 받고 고시를 했을 때는 200톤 그리고 1차 100톤 정설 100톤 이렇게 해서 고시를 했습니다. 경산시에서 경산시에서 고시를 했기 때문에 그 1차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실시객 승인을 2011년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100톤 이상의 그 시설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환경영향 평가도 물론 실시를 했고요. 근데 지금 현재 그 환경영향 평가법 자체가 같은 부지 내에서 100톤이 설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예를 들어서 50톤을 정산하거나 70톤을 정산하거나 100톤을 정산하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그 통합해서 100톤이 넘어가게 되면 환경영향 평가를 반드시 새로 환경영향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칭 클린에너지 주식회사가 지금 현재 환경영향 평가를 직접 발주해서 수행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환경영향 평가를 수행하는 그 과정이 주민설명회와 이 공청회를 지금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이 없는 자격이 없는 그 회사가 이 공청회를 한다는 것은 이제 사실은 조금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환경영향 평가 대상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주민설명회 공청회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환경정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생각을 좀 달리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은 저도 이 폐기물 처리 쪽으로 지금 33년 동안 일을 해온 사람인데요. 저는 이제 폐기물 처리 기술사입니다. 그래서 95년도에 라이센스를 취득해서 지금 거의 한 26년 동안 기술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재활용률과 감량률을 물론 정부의 지책이 정부의 목표고 그리고 전 세계적인 그런 폐기물 정책 자체가 감량률을 높이고 재활용률을 높이는 것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이 폐기물이 또 보통 처음에는 재활용률은 중간 처리가 아니고 처음에 제일 먼저 1차 처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감량 정책 소각은 중간 처리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이제 매립인데요. 지금 우리나라가 땅덩어리가 그렇게 넓지 않은 우리나라 상황에서 매립장을 구하기가 지금은 소각장 설치하는 것보다 더 힘듭니다. 그동안 매립장을 지금 요 청도 마찬가지고 경산도 매립장이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이. 그래서 그 매립장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매립장의 내부 영향을 늘리기 위해서는 중간 처리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게 또 정부 방침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동안 그 재활용률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하다가 그리고 뭐 MBT 같은 그런 그 재활용과 중간 처리, 중간 단계의 그런 시설도 지지난 정권에서 또 추진하다가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잘 안 돼서 지금은 이제 중간 처리를 좀 더 하는 방향으로 지금 정책이 좀 선회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종 처리량을 최대한 줄였어. 많은 부분을 태워서 소각 잔재만 매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매립 연원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 현재 또 정책이고 지금 우리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소각을 하게 되면 물론 거기에서는 오염물질이 발생됩니다. 그 오염물질이 발생되는 것을 최소화시켜서 하는 것이 저희 기술자들의 임무고 또 사업하는 사람들의 그 임무입니다. 그래서 일단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기술이 점차적으로 발전함으로써 그런 것들은 실현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다른 말씀을 하십니까? 환경 정의를 말씀하셨는데 다른 설명을 하십니까? 환경 정의를 하성수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른 설명을 하십니까? 네, 우선 제가 좀 보니까 혹시 이제 나중에 공청회라든지 이런 게 진행이 될 때 이렇게 그 가칭으로 되어 있던 부분들을 기존에 한번 설명을 해주신다거나 주체가 되는 것들을 뭐 발표 자리에 명시를 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시작했으면 훨씬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우선 그 아까 이제 질문해 주실 텐데요. 마지막에 지금 양원호 교수님 말씀까지 좀 듣고 제가 이제 주민분들의 질문도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파주대학교 산업보건학과 양원호입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는데 저도 환경보건학회 학회장으로 있어서 이런 일을 많이 참 관여를 좀 했습니다. 청주 소각장이라든가 장, 석청, 포항, 여수 어떤 산업단지하고 유해물질이 나오는 거 그리고 지역 주민의 이런 갈등이 사실은 이제 요새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주민들이 이제 인식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지금 변호사님이 말씀하시는 거나 사업자분이 말씀하시는 거에 일부분은 동의도 하고 일부분은 반대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약간 늦게 합류를 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기술적인 것만 좀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 전공이 보건학이어가지고 주민 건강 영향에 대한 파이프가 많이 생각을 안 하시고 업무이 안 되는데 거기에 좀 초점을 두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딴 분야를 말씀드리는 건 좀 오버하는 것 같고요. 제가 받은 느낌은 기본적으로 경산시가 너무 좀 관여 안 하고 뒤로 빠져 있는 느낌이 좀 들고요. 사업자분하고 주민들하고 그냥 이렇게 냅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지자체분이 너무 관여 안 하시고 뒤에서 뒷짐만 지고 있는 느낌이 좀 들어서 약간 게 좀 아쉽긴 합니다.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자원해수시설이 다시 이름만 자원해수지 소학로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소학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하나 간과하지 마셔야 될 건 영향평가를 해서 이거가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환경영향평가는 말 그대로 예측을 해서 미리 예방하자는 의미지 이거를 했다 그래갖고 여러분이 원하시는 거 얻을 수 있다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향평가가 모든 걸 해결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많이 언급된 제가 자료를 좀 늦게 와서 그렇긴 한데요. 영향권이 대기 쪽에서 저는 데이알리 주선도 갖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반경 300m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3km를 잡으셨는데 저희 보건학 쪽에서는 보통 5km까지 영향권을 잡습니다. 그 다음에 대기 쪽에 날아가는 거는 사실 범위를 잡는 게 사실은 부여합니다. 국내 논문을 많이 보면은 10km까지도 영향권을 잡기도 합니다. 사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바람 한번 불면은 멀리 날아가는 거죠. 영향권을 몇 킬로까지 잡는다 그 자체는 굉장히 무의미하다고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발표하신 사업주에서 뭐 다이옥신 얘기도 하시고 미세먼지 얘기 영향권 다 하셨는데 뭐 몇 가지 빠진 것 좀 있는 것 같아요. 다한방에서 탄소 같은 게 좀 빠져 있고 방지 시설은 뭐 기술자분들은 당연히 좋은 시설 설치해서 몇백억을 투자해서라도 다 유해물질 안 보내겠다 하고 얘기하지만 제가 보니까 슬러지가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어떤 폐기물 특성상 완전 연소가 안 되기 때문에 유해물질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뭐 SCR, SNCR 쓰고 반응식 건조타 쓰고 최신의 기술 다 넣는다고 했는데 발표 자료에는
과연 어느 정도까지 제어하는지 그런 퍼센트도 안 나와 있고 하루에 용량이 어느 정도인지도 약간 구체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빠져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환경부에서 위생공중 분야,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위생공중 분야라는 건 주민들에 대한 건강영향입니다. 유해물질이 나와서 지역 주민이 암에 걸릴 수 있다라든가 건강에 위험할 수 있다. 그 파트를 평가하는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PPT를 잠깐 보니까 크롬 같은 경우에는 그 위해성 평가 기준을 다 초과하고 있더라고요. 설명을 자세히 안 하고 쓱 넘어가셨는데 거기 중금속 파트나 그걸 보니까 기준을 넘어갔다는 말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여기서 보호소에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 게 나와 있는데 그건 슬쩍 넘어간 것 같이 좀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참고로 좀 말씀드리면 사후 영향 평가에 대한 것도 좀 안 나와 있고, 그러니까 계획서 이 영향 평가에 대한 어떤 계획서가 명확하지 않고 좀 구체적이지 않은 게 좀 있습니다. 노출되는 인구수도 최근에는 KI에서는 이런 것까지 포함을 시키는데 노출되는 인구수에 대한 평가가 전혀 없고 환경성 질환에 대한 내용도 거의 빠져 있고, 그래서 약간 지금 제가 보기에는 원안을 보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좀 많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는 기본적으로 위에도 소통이라는 말을 저희가 쓰는데 지자체 그러니까 이해관계자분들이죠. 여러분들은 전부 다 그러니까 여기에 계시는 사업자분이나 시청이나 주민분들은 다 이해관계자분인데 이 소통을 안 해온 상태에서 일이 진행하는 거는 저는 반대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마 방지 시설을 열심히 하고 뭐 제어를 하고 기술적으로 100% 갖춘다 그래도 현실적으로 100% 갈 수가 없을 뿐더러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정책은 지금 환경부가 원하는 정책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갖고 가는 게 의견이기 때문에 사업주분들도 당연히 소통하는 데 노력을 하셔야 되고 주민들의 의견을 기본적으로 1순위에 두는 게 올바른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환경 정의 개념은 당연히 오염자 원칙이 맞는 거고요. 이거는 정확하게 만들어서 발생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만약에 여기에 만약에 굳이 이거는 그냥 솔직한 말로 소각로가 있는데 딴 데다 또 지을 거다. 그다음에 운반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 곳에 짓는 게 좋긴 좋아요. 행정적으로 게 좋은 건데 그걸 한다 그러면 주민에 대한 건강 위양, 주민에 대한 어떤 보상 그런 것들도 명확하게 해줘야지만 사실은 문제 해결이 되지. 여러분들도 원하는 걸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무조건 이제 그거보다는 그다음에 사업주들 그다음에 시가 이렇게 뒤에서 하지 마시고 조금조금 중재를 해주시고 하는 게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같은 측면에서는 이걸 회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셔야지 일이 해결이 되지. 어떻게 뭐 실제로 담당자나 해결하실 분은 빠져 있는 느낌 그런 게 좀 드는 느낌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하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때문에 제가 먼저 한번 답변을 조금 더 드리고 제가 다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설이냐 신설이냐 이 부분을 가지고 논의를 많이 하셨는데 민간 투자 사업에서 민간 사업자가 사업을 해서 착공을 하고 준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준공을 하고 나면 이 시설 자체를 시로 기부 체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설이라는 것은 민간 사업자의 시설이 아닙니다. 시의 시설입니다. 그리고 민간 사업자는 그 기부 체납의 대가로서 운영을 15년, 20년 하는 게 민간 투자 사업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정설이냐 신설이냐 이거에 관련돼서 경산시 소유 시설이기 때문에 경상북도에서 이거는 분명히 신설이 아니고 정설이다. 아까 1단계 민간 사업자가 있고 저희들이 민간 사업자 2단계 사업자라면 사업자가만 다를 뿐이지 저희들도 나중에 준공을 하고 나면 경산시에 기부 체납을 해서 시설물 소유권을 이전을 시킵니다. 그래서 말장난 그만하시고요. 네네. 야 말장난 그만하시고 그만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네. 조금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장난. 기억한 시간 있지 말라고 사업자가 있으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신기자는 그 경산 시키려고.
저기 우선 말씀하시기 전에요. 우선 아까 맞아요, 맞아요. 했는데 끝마무리 질문 진행하고 나면 다 잊어버리죠. 네, 세상원에서 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말이 소문. 네, 그래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데 대해 가지고 방금 그 말씀하시기를 잠시만요. 제 소개 좀 드리겠습니다. 10년 전에 그 경청련 대책위원장으로 활동했던 박인상입니다. 그 당시 한 1년 넘게 한 1년 반 동안 저는 이 경산시하고 사업자하고 환경청, 검찰 하도 곤욕을 당해봐가지고 이것만은 만만하게 안 당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산시의 사업을 완료해가 기부 체납했기 때문에 이 사업장 경산시 사업장이라는 건 맞지요. 그런데 경산시가 입지 선정 결정 공고하고 실시계획 승인할 때 당시까지 이 사업을 우리는 이 사업을 요 계획대로 열애해 보겠습니다 라고 제안한 것은 그 당시에 하다게 말하고 팀건설 그 실패인 그 회사 가진 뭡니까? 그 업자였지요. 사업자였지요. 사업자가 계획서를 내가 계획대로 열애하겠습니다 해가 실시 승인 받아가 요 계획대로 해라고 100톤 승인 받아가 경산시 조금입니다. 안 맞습니까? 그러면은 사업자가 100톤 시설 건설해서 경산시에 기부 체납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 당시에 200톤 계획이 유효하고 현재까지 할 수 있습니까? 이 부분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요. 지금 현재 입지 선정 절차가 아주 잘못돼가 너무나 부당해서 오늘 용선 주민, 금천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까 그 간접 영향지역 300m 이야기가 나왔었지요. 그때 개초법에 의하면은 직접 영향지역은 그 장소고 간접 영향지역이 300m밖에 없었습니다. 매입장은 2km고. 그런데 이게 주민 공모를 받아가지고 용산기 주민 19명의 응모로 인해가지고 입지선정위원회가 응모한 장소가 합당하다 해서 입지 선정을 한 것이거든요. 용산기 주민 19명의 응모 자격 여부가 왜 됩니까? 300m 내에는 아무도 안 삽니다. 이래서 이런 부분 가지고 우리 감사원에 감사 청구하고요. 감사원은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이라고 그랬어요. 행정처분 법 절차에 따라 해야지, 규행 절차에 따라 해야지. 그런데 규정이 없는 그 사람들 자격이 없잖아요. 19명이 무슨 자격으로 응모해가지고 그 유치해가지고 인근 그 영향지역 나중에 그 영향지역 2km 했죠, 2km. 2km 국민 내의 영향지역 주민들이 다 영향을 받게 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한단 말입니까? 경산시가 애초에 이거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지정해서 해야 될 사안을 공모해가지고 효력도 없는 그 입지선정 결과를 선정해서 공모를 한 것이죠. 그다음 또 두 번째요. 또 얼마나 당했냐? 영양평가 회사가 4계절 대기질 일주일 이상 4회 조사하라. 2회 조사 딱 하고 영양평가 초안 만들어 설명하고 난리를 쳤습니다. 처벌 받아야죠. 이래서 대구지방환경청에 이거 잘못되었으니까 2억 천에 처벌하고 새로운 업체 선정과 평가를 새로 하시오 하니까 영양평가 심의위원회 다시 열어가지고 2회 더 조사하라 이러면 뭐다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환경청과 영양평가 회사를 고발했죠. 검찰도 뭐라 하는지 압니까? 점이 없어. 이러면은 주민들이 할 일은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칼들 수밖에 없지. 칼들 수밖에 없지. 칼들 수밖에 없죠. 뱉어야지. 이래서 경산시가 최종적으로 우리가 협의한 게 100톤만 하자. 그때 계산하니까 경산시가 그때 4개 소각장, 자인, 하양, 실량 저 남천이가 4개 소각장에 하루에 한 26, 7톤 떼고 있었어요. 나머지는 여기에 한 내리걸 한 27, 8톤 매일. 그럼 내리걸 훨씬 많이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걸 이제 매립을 좀 단계적으로 이쪽으로 소각을 해야 한다. 소각 계산하니까 경산시 폐기물 발생량 하루에 0.87인간 계산해가지고도 아까 0.6분 나오고 0.7만 나옵니까? 0.87인간 계산해가지고도
아무리 넉넉하게 잡아도 56톤밖에 뗄게 안 나와요. 그래서 알았다. 그렇다고 70톤, 80톤 지어야 하겠나? 좀 100톤을 하자. 그래서 100톤으로 휴대를 해도 오케이 해가지고 100톤 정립니다. 그 다음 또 만약에 다시 추가 전설하겠다, 모으겠다 한다면은 신규 사업과 똑같이 하자. 청도군에 다시 인근지자체 협의하고 영향평가 받고 이래 절차를 진행해서 해라. 그건 그러겠다. 한 사실입니다. 그러겠다 한 사실이 아니고 그래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적어도 그러겠다 한 것 아닙니까? 실시경의 승이 100편 했으면 그 100편 짓고 끝난 것 아닙니까? 내 건축물 신고 200평 해놓고는 100평 딱 짓고 나머지 100평 후년일에 지락한다고 하면 됩니까? 안 짓고 있으면 됩니까? 건축가가 취소입니다. 뭔 소리예요, 헛소리. 그래서 이 사업은 입지 선정 절차를 심의하겠다 안 했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뗄 거 없어요, 경산시. 뗄 건데 와 떼려고 합니까? 그 다음 경산시 관계자 나왔습니까? 예. 주책이 어떻게 되시고? 네. 소장님. 부탁 좀 합시다. 지방자치단체 민자사업 지발 좀 하지 맙시다. 직접 좀 하세요. 전부 사람들밖에 제안합니다. 다 받아도 대한민국 몰라. 종잣돈 좀 계획은 이만하지. 뭐 민자 사업은 민자보다 얼마 몇십억, 300억, 200억. 국비 시비 보조받는 사업하고 나면 돈 쪼매하고 되면은 사업 다 하고. 민자 사업 전부 사람들. 운영 다 해보고 오시고 모델가 막 우리나라 지금 민자 사업에서 지금 국부 유출되는 게 한두 곳입니까? 특히 도로 등등. 지발 지방자치단체 민자 위치에서 좀 사업하지 마시다. 직접 응용해서 직접 지발 좀 그 방법 좀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 하나 더. 24만 명에서 26만으로 한 2만 늘었는데 그때 경산시 관계자 아무리 계산해도 56톤밖에 뗄 게 없었는데 지금은 100톤 넘어. 매립은 줄이고 소각량을 늘리는 이 원인은 어딨냐? 경산시 매립장 저 아직 사용연한 몇 년이 끝이지요? 용량 몇 프로 매었습니까? 아니 수없이 매고 남아있죠? 그러면서 자꾸 매립량을 줄입니다. 왜? 확장 원정 안 되기는 그것도 떼줘야지 운영될까 아이가. 이런 일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혹시? 그래서 이번 사업을 일단 여기서 중지하고요. 경산시의 그 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한 기한 검토, 매립 때 소각 비율은 어느 정도가 적정하겠다. 그 다음에 정말로 소각이 더 유해하냐, 매립이 앞으로 우리 인간들 살아가는 인간들이 더 유해하냐, 이런 문제까지 등등 다 따져가지고 적정량을 한번 산출해 내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문제도 있습니다. 이거 한 군데 입주 선생이가 지으면은 20년, 15년, 20년 계약합니다. 그 다음 되면은 이제 또 이제 주민들한테 동의 싹싹 것이가 기간 연장합니다. 해롭다고 위해 물질에 노출된다고 영양지역도 정해가지고 지원도 하고 하지요. 국민 건강이 그걸 국가가 강조하지요. 모두 하이브 안 썼다고 스티커 매기고 안전대 안 맸다고 벌금 매기고 네 신체지만은 국민 건강은 국가가 강조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한 지역 주민들을 수십 년간 유해 물질에 노출기를 시위하는 그런 정책을 쓰는 것입니까? 줄여야죠. 어쩔 수 없이 하더라도 그 노출되는 기간 그 지역 주민들이 줄여줘야 됩니다. 10년에서는 다른 지역하고 이런 방안도 강구를 해야 되는 사안이다. 다음 또 하나 더. 쓰레기 발생했는 거. 모양이 좋아 자원해수시설입니다. 똑같은 말도 위화된 말을 자꾸 써마. 똥이 달다고 자꾸 하면 어떡합니까? 폐기물 처리장 아닙니까? 생활 쓰레기 소각장. 자원해수시설, 자원해수를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는데 막걸리 한 마리에 소주 한 대번 놓고 그 소주로 하면 됩니까? 이래가지고 자꾸 미화, 이거는 사람 양심의 문제입니다. 본질과 호도된 용어를 자꾸 듣다가 보면은 사람 누구나 다 거기에 망각해져가지고 좀 더 사람이 가식적이고 이런 쪽으로 그 국민 심성 자체가 바뀌어간다. 정확한 용어 찾아가 좀 사용하시고 이거 하도 내 10년 전에 고생한 게 생각이나 말이 좀 막히는데 지발 검토 좀 해주시고요. 이번 사업 이거 지금 저 상당 중단하고
경산 시민하고 우리 청도군도 영향이 있으니까 우리하고 전반적인 경산시의 쓰레기 정책에 대해서 한번 네, 좋은 말씀이시고 어떻게 보면 한 번 정도는 확인을 해보실 필요도 있는 항목일 거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우선 아까 양원호 교수님께서 몇 가지 환경 영향평가에 대해서 이제 좀 지적해 주신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환경 영향평가에 대한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답변 듣고 이제 다시 참석해 주신 주민분들의 의견들을 좀 몇 분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고 있으니까 간략하게 우리 양원호 교수님 주신 의견을 답변을 드리고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건강 영향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지금 의견을 좀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원해수 시설이 물론 소강도 맞습니다. 여기서 소강도라고 하면은 옛날에 초창기에 내용이고요. 자원 소각의 폐기물을 소각함으로써 거기서 폐열이 발생하는데 그 폐열을 이용해서 저희가 발전도 하고 전기도 생산하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자원 해소 시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환경영향 평가를 한다고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 환경영향 평가는 사실상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불가피한 악영향을 저감시키고 그리고 좀 우리 주민들이나 인간 자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좀 시키기 위해서 환경영향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환경영향 평가를 한다고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간접 영향권을 아까 우리 개촉구에서는 이제 300m 이내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여기서는 뭐 지금 2km, 3km 그리고 또 5km까지 좀 연장해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 이 영향권 범위는 맞는 얘기입니다. 환경상량 조사를 하면서 저희가 모델링을 해봐도 사실 이게 저희가 모델링을 하는 것도 전산작업을 하거든요. 측정 데이터를 이용해서 전산작업을 하는데 그 영향권을 저희가 선정하는 게 사실상 그 작성하는 사람의 기술적인 어떤 그런 노하우에 따라서 조금 바뀔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크게 의미가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리고 아까 다원 쪽 방향 종에 대한 그 주민 건강 영향 부분이 이제 누락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그 부분 저희가 좀 더 살펴서 그 부분이 빠져 있으면 저희가 한번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크롬은 그 유해성 평가 기준을 지금 많이 초과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지금 현재 그 환경 기준에 대해서만 저희가 이제 만족이냐 불만족이냐 그 부분을 이제 검토한 것이고요. 그 부분도 유해성 평가 기준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그 부분을 반영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후 환경영향 조사 내용이 지금 현재 없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는 환경영향 평가 단계에서는 지금 현재 환경영향 평가 끝나고 나면은 공사시는 운영시에 사후 환경영향 조사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사후 환경영향 조사 계획을 저희가 이제 평가서에 수록을 할 겁니다. 그리고 1차 때 사후 환경영향 조사도 수행했기 때문에 그 내용도 저희가 일부 반영을 해서 평가에 반영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환경 정의를 아까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 해서 건강에 영향을 하여튼 좀 미치는데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때문에 제가 좀 더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계속 이제 기존에 뭐 200톤으로 입지 뭐 결정을 받았다 그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폐촉급에 따른 폐기물 설치는 그 설치가 끝나면 그걸로 그 절차는 종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2011년은 끝난 거예요. 끝난 거고 100톤으로 끝난 겁니다. 그 전에 무슨 과정이 있었던 간에. 그렇다면 지금 70톤짜리 제2소각장을 지으려면 당연히 그거는 새로운 절차를 밟아야 되고 입지선정도 해야 되죠. 제가 최근 자료를 인터넷 찾아보니까 충청북도 음성군 같은 경우에 지금 최근에 작년에 그 증설 문제가 있었는데 거기는 뭐 수치가 다른 것 같지도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어쨌든 거기도 새로 입지 선정 절차를 밟았더라고요. 음성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뭐 음성군은 그렇게 하는데 그럼 왜 경산시는 그렇게 안 하냐. 그런 거죠. 물론 지금 일부 지자체들 경남의 김해시나 이런 데는 지금 증설이라는 명목으로
이 입지 선정 절차를 다시 안 밟아가지고 지금 김해 같은 데도 주민들하고 갈등이 아주 심각합니다. 근데 왜 지자체가 그렇게 일을 하냐 이거죠. 입지 선정 절차를 밟으면 되는데 필요하다면 제2소각장이 필요하다면 밟으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고 절차를 생략해서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을 초래하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입지 선정 절차를 다시 밟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거는 명백하게 지금 진행하는 절차는 잘못된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SK그룹이 지금 등장했습니다. SK그룹이 등장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지역 주민들께 말씀드리고 싶고 SK그룹 관계자니까 SK그룹 관계자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SK그룹이 ESG 경영이라고 해가지고 친환경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최태원 회장이. 근데 지금 여기서 벌이고 있는 행태는 ESG에 완전히 반하는 거죠. ESG가 뭡니까? 이거 환경인데 환경에 반하죠. S는 사회인데 사회적 책임을 지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편법으로 사업을 추진해가지고 이게 사회적 책임을 지는 거냐 이거 SK그룹이. 지금 여기 아까 오신 분이 소속되어 있는 환경관리, 환경시설관리 그죠? 그 회사가 얼마 전에 SK그룹으로 편입이 됐어요. SK그룹이 요즘 폐기물 사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저는 그 자체가 좀 잘못됐다고 보는데 어쨌든 그걸 차치하더라도 사업을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SK그룹이 뭐 이거 안 한다고 지금 여기 경산에 용성면에 소각장, 제2소각장 안 짓는다고 못 먹고 사는 회사입니까? 근데 왜 이런 짓을 하냐 이겁니다. 할 거면 정말 지역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의견을 제대로 듣고 절차도 법적 절차를 제대로 밟아야지. 그리고 지금 SK그룹이 하는 방식이 굉장히 잘못된 거야. BTOA라는 거 굉장히 비겁한 방식이에요. 이런 자기들이 저지르고 나서 책임은 지자체가 분담하라는 거 아닙니까? 말이 됩니까? 이게 SK그룹이 이런 짓을 해도 자기들이 정말 쓰레기 소각장, 제2소각장이 필요하고 이거 꼭 지어야 된다. 그럼 우리가 책임지고 짓겠다. 손실이 나면 우리가 다 책임지겠다. 지금 기존에 있는 제1소각장도 지금 BTO라고 해서 그거는 사업자가 지금 적자 보고 있습니다. 적자 보는 것도 사실은 적자 보고 있다는 자체가 처음에 사업 계획이 잘못됐다는 거죠. 여기 제1소각장도 시담체 사업 계획이 잘못된 건데 어쨌든 제1소각장은 적자를 보고 있는데 지금 SK그룹은 제2소각장 지으면서 자기들은 손해를 어떻게든 피하려고 지금 BTOA라는 방식으로 제안한 거잖아요. 상당히 이거는 뭐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건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관점에서도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재검토를 해야 되고 이건 SK그룹 이미지를 위해서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SK그룹이 폐기물업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이제 뭐 환경정이 말씀드리셨는데 어쨌든 이 뭐 매립을 줄여야 되는 건 맞죠. 그렇지만 소각도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감량을 하고 재활용을 하자는 거잖아요. 그리고 경산시는 지금 재활용률을 높이면 아까 잘 말씀하셨지만 충분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경산시가 정말 폐기물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어떻게 시민들의 협조를 얻어가지고 감량을 하고 재활용률을 높일 것인가 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거지. 그게 지금 중앙정부의 방침하고도 맞습니다. 탄소 중립하려면 폐기물 양을 줄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좀 경산시도 지금이라도 완전히 재검토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2소각장 정설 반대를 위해서 결성된 경산 제2소각장 정설 반대 투쟁위원회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병태입니다. 저희들은 제2소각장 정설이 어떤 면에서도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주민들에게 피해만 주는 그리고 환경정책 전혀 고민하지 않는 이 사업에 대해 철저히 반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주민들이 이 용성면 주민들이 혹은 청도 우리 검천면 주민들이 이렇게 동계를 하면서 주민들을 속이고 기만하는 그리고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제2소각장 정설 이 문제만큼 관심 있게 달려든 적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제2소각장이 환경정책적 면에서도 그렇고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소각장 쓰레기 정책이기도 하고 해서 저희들은 철저히 반대하고자 합니다. 향후에 관이 또 경산지역, 청도지역 그 어떤 정치 행정가들이 우리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땅의 주민의 생존권을, 최소한의 생존권을, 농촌을, 고향을 지키기 위해서 강력하게 이 투쟁을 반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네, 저는 그 청도군 금천면에서 온 동곡리 사는 주민 염순천입니다. 저희들이 오늘 여기 경산시에서 용산리 제2쓰레기 소각장 건설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공청회에 와서 이제 이렇게 참석하게 된 이유는 이 쓰레기 소각장으로 인해서 주변 지역에서 그 발암 물질, 비발암 물질 한 30여 종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엄청난 위해를 주는 것은 당연한 얘기고, 또 현재까지 100톤을 운영을 하면서도 충분히 우리 인근 지역 주민들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다 더해서 70톤을 더 증설해서 이번에 사업을 한다니까 저희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거기서 더해서 현재 우리 지구가 온난화 현상을 겪어서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이라는 그 아주 중대한 목표점을 찾으려고 노력하는데, 이게 개인 지자체와 개인 어떤 업체가 어떤 이익을 공유하기 위해서 이런 쓰레기 소각장을 또 짓는다면 결국은 뭐냐면 계속 지구 온난화 현상을 부추기는 현상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세계 환경기구도 지금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우리가 지구가 뜨거워진 온도 1.4도를 지키기 위한 시간도 불과 앞으로 한 2, 3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런 시점에 우리 시대, 우리 현재 살아가는 우리뿐만 아니고 우리 후손을 생각해서라도 이 쓰레기 소각장은 절대로 증설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은 돌돌 뭉쳐서 이번 쓰레기 소각장 증설을 반대를 관철해 나가도록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상을 바꾸자, 역사의 당당한 정의의 전